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화진 과장과는 좀 세부적인 투자 전략, 그 섹터에 대한 고민들 해결해 봤다면요. 이분과는 좀 큰 그림을 그려가 보겠습니다. LS증권 정다운 연구원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김없이 금요일이 또 돌아왔습니다. 네. 자, 이번 주도 참 지표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하이라이트는 고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직전주랑 예상치 모두 상회하면서 미국의 고용시장이 탄탄하다라 사실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또 메인은 오늘 저녁에 나올 고용 보고서겠죠.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고용 지표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가 될 걸로 좀 보여지는데 다행히 시장에서는 완만한 고용 둔화를 예상을 하고 있고 저 역시도 그런 그림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ISM 제조업 지표라든지 네. 아니면은 비제조업 지표를 살펴봤을 때 고용에 대한 세부 항목이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이 좀 완화된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좀 올라오는 모습들 하지만 급등하지는 않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잡컷에 대한 데이터가 또 어제 발표가 됐는데 이 부분도 조금은 올라서는 전월 대비 올라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고용시장의 둔화를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추가적으로 좀 ADP 데이터 같은 것들은 네. 생각보다 높은 지표가 나왔는데 ADP 같은 경우는 이미 노동통계청의 데이터와는 그 궤를 달리해왔던 시기가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이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을 약간은 낮게 평가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졸트에서 이제 잡 오프닝 데이터가 있는데 이 잡 오프닝 결국 고용시장에서 기업이 인력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가라는 수요를 보여주는데 이 데이터가 좀 꾸준히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고용시장의 완만한 둔화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둔화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조금씩은 고용에 대한 것들이 호전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완만한 고용 둔화라는 표현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에서 가장 큰 두 토끼가 고용과 물가가 될 텐데 이 물가에 또 가장 크리티컬한 게 관세인 것 같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세요. 멕시코랑 캐나다는 일단 한 달이라서 이달락이 되긴 했는데 한 달이지 않습니까? 아직 해결이 안 됐고 중국도 미해결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 시장은 불확실성을 계속 염두를 한다고 보세요? 네, 어느 정도는 내재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관세 정책에 대해서 한 달을 유예를 했어요. 그럼 한 달 뒤에 또 다시 한번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미국 이렇게 세 개 나라가 다시 한번 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태이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번에 관세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걸 살펴보면은 일단 관세 부과에 대한 부분들을 강하게 던지고 그 이후에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유럽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할 것을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여서 앞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통해서 시장을 놀라게 할 만한 충분히 그런 좀 개연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도 시장도 어느 정도는 좀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세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고 우리가 한 번 또 보다 보니까 맷집이 생겨서 다음번에 한 달 뒤에 어떤 협의가 이루어질지 조금 계산이 돼서 그런지 국채금리도 조금 안정세를 찾은 것 같아요. 그때 보니까 스콧 베센트 초대 또 재무부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이 금리를 낮추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10년물 국채금리를 낮추려고 하는 거다라는 또 워딩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지금 현재 보니까 10년물이 한 4.4%까지 좀 내려왔으니까 그들의 전략이 좀 통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안정세는 지속된다고 보십니까? 네, 당분간은 지속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말씀하셨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일기 때 연준의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그런 부분들은 사실 작동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연준은 그들만의 목표가 별개로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게 뭐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금리 인하 압박을 한다고 해도 그런 부분들이 작동을 안 했기 때문에 그보다는 시장 금리, 미국시 10년물 금리를 좀 잡겠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저도 좀 금리가 안정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뭐 뒤에서도 사실 얘기를 하려고 했지만 금리 안정에 따라서 좀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 섹터들을 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금리 안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는 이유는 일단 고용시장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완만한 둔화 정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트럼프 정부에서 도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부가 이러한 정부들의 좀 비효율적인 지출들을 잡아나가면서 정부의 재정 적자를 조금 줄여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작동을 하는 것 같고 네. 더불어서 이제 국채 발행 규모가 좀 우려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유지가 되고 앞으로도 올해 내내 좀 유지가 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부분도 좀 안정에 도움이 됐고 또 한 가지는 연준의 QT 종료 기대감도 일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연준이 일정 금액을 한도로 해서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축소해 나가는 자산을 축소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오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뭐냐면은 결국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해 나가는 게 이 QT거든요. 근데 이 QT를 종료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은 영레포 잔고를 봤을 때 이 영레포라는 게 시장의 초과 유동성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초과 유동성이 상당히 좀 줄었습니다. 그 말은 단기 자금 시장에서 일시적인 변동성 확대가 언제든 좀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 다가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QT 종료 기대감으로 좀 이어지는 형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트럼프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시장의 기능들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 걸로 네, 네네.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시장도 이제 2,500선을 기준으로 일단 저울질을 하다가 어제는 회복을 한 상황이었는데 우리도 이런 관세라든지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좀 거쳤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부 완화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조금 이르지만 네. 일부 소강 상태라고 소강 좀 상태. 말씀을 드리는 게 네.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말씀드렸다시피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 30일 유예를 했고요. 중국에 대해서도 약간의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미국의 우정청에서 $800 미만의 이런 소액 면세 규제를 소액 면세에 대한 부분들을 폐지를 하면서 이제 토포를 받는 것들을 거부를 했다가 다시 몇 시간 만에 다시 받아주는 쪽으로 좀 바꾸는 이런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당장 관세에 대해서 무언가 이슈가 터졌다라고 얘기는 하기는 어렵지만 여전히 리스크 요인은 좀 내재해 있는 것 같다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맑음으로 가는지 여쭤봤는데 아직까지는 좀 흐릴 수 있다라는 언급이셨어요. 자, 그나마 또 우리가 이런 관세를 좀 뒤로 한 채 시장의 상방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딥시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딥시크가 각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차단에 동참하고 있어요. 우리도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국내 AI랑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당연히 호재가 맞는 거겠죠? 글쎄요. 그게 이것도 애매한 딥시크를 차단을 한다고 해서 사실 네. 딥시크가 차지하고 있던 뭔가 시장에서 뭐 수익을 낸다거나 이런 게 있었고 뭐 우리나라가 경쟁을 하고 이런 관계였다면은 좀 그런 게 있겠지만 그런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걸 우리나라의 호재다 뭐 악재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 딥시크 자체가 좀 던져줬던 시장의 화두들, 중국에 대한 규제, 그리고 AI 훈련 비용 절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훈련 비용이 낮아지다 보니까 그만큼 활용성에 대한 부각, 이런 부분들이 좀 주목을 받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관련 업체들이 주가라든지 실적에 대한 좀 기대감을 가져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럼 이런 가운데서 우리 다음 주에는 어떤 업종을 좀 바라보면 좋을까요? 저는 금리 안정에 대한 부분을 금리. 가장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스코페센트가 전하는 트럼프의
기대는 금리를 안정시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상황에서 사실 우리나라든 뭐 미국이든 동일하게 금리가 올라갈 거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고 있고 물론 정책 금리기는 하지만 내외 금리 차가 벌어지면서 우리나라 역시도 기준금리를 쉽게 낮추지 못하는 환경이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좀 기준금리 인하라는 부분을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금리 안정에 따라서 저는 좀 건설이라든지 아니면은 유통, 항공, 바이오 이런 쪽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낮춘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네. 더불어서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서 추경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랬을 때 가장 좀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게 건설과 유통 쪽이지 않겠나라고 좀 보여지고 바이오 역시도 금리 인하에 전통적으로 네. 좀 좋은 업종이기도 하죠. 그리고 더불어서 좀 항공 쪽도 한번 좀 보면 어떨까 싶은 게 오, 네. 유가가 많이 빠지고 있어요. 아. 네. 거기에 더불어서 뭐 잘 아시겠지만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하면서 시장에서 좀 지배적인 구조를 가져가고 뭐 관련된 이제 저가 항공사 역시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주가는 사실 움직인 게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도 좀 같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또 덕분에 여러 가지 섹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이오는 앞서 두 분 다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그 밖에 건설, 유통, 특히 항공의 경우에는 유가 하락에 대한 기대감을 좀 품어보자라고 오늘 말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금리 관련해서 잘 살펴볼게요.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